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지난번 가치주 테마 1에서는요,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될 디지털 뉴딜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풍력, 태양광, 수소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섹터, 바로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관련된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가치주 테마 1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삼성 SDS, 포스코 ICT, 롯데정보통신, HDCI 컨트롤스와 웹캐시, 파이어링크 등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디지털 뉴딜 관련주도 계속 순항하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고 저희에게 보다 큰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섹터이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섹터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결국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완성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한국판 뉴딜을 특화시키기 위한 그런 뉴딜형 펀드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린 뉴딜 섹터에 대한 관심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요. 앞으로도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만큼요. 친환경, 탄소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를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SK증권에서 준비해 주신 리포트를 통해서 그린 뉴딜의 가장 큰 수혜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내용인데요. 앞으로도 그린 뉴딜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별로 유력한 시나리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의 대립이라든지 유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두고 있고요. 또 환율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산업 부분에서는 미국 청정 에너지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 간의 또 그런 협상 지연에 따른 북한의 인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쪽의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서 가장 트렌드는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해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각 사업 분야 모두 국내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앞으로도 그린 뉴딜 관련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보다 민간 부문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미 많은 업체들이 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요. 투자자들에게도 이 그린 뉴딜 섹터가 굉장히 익숙하다. 이런 그린 뉴딜이 향후 5년간 한국판 뉴딜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입장에서 우리는 충분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곧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국판 뉴딜을 기회로 산업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지만요. 가장 유망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CS 베어링, 세종공업, 지에넌 에너지와 같은 종목들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쪽으로 이 SK증권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 섹터에 주가 많이 상승이 있었지만요. 앞으로도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부분에 특히 주목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용어가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2020년 5월 7일부터 굉장히 꾸준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한다고 하면 바로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경제 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요, 대전환 착수기로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먼저 우선 추진한다고 하고요.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디딤돌 마련기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고 23년부터 25년까지는 대전환 착근기로 설정을 해서 진행해온 사업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대전환 착수기에는 경제위기 극복 및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비에
총 사업비 6.3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야로 보면요. 디지털 뉴딜 쪽에는 총 사업비 58.2조 원, 일자리 90.3만 개가 창출이 되고 있고요. 그린 뉴딜 쪽에서는 73.4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5.9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섹터는 바로 그린 뉴딜 사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한국형 뉴딜의 완성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앞으로 5년간 114조 원의 규모의 자금이 집행되는 만큼요. 이를 급등 테마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충분히 장기간 투자해도 좋을 유망한 섹터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요. 바로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정부가 만들었던 그런 소부장 관련된 펀드들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2025년까지 그린딜 종목을 꾸준히 같이 투자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미래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이미 BBIG 지수를 만들었잖아요. 이에 따른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ETF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지수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겠습니다. 뉴딜 관련 내용으로는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 있고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정한 KRX 뉴딜 지수 상대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 뉴딜 지수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제외하고는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 그리고 BBIG K 뉴딜 지수 쪽에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에 그런 시중 유동성을 뉴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에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금융기관 등이 출자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서 투자하는 정책 펀드이고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근거한 특별 자산 펀드면서 또 NH 아문디 필승 코리아 펀드와 같은 민간 뉴딜 펀드 같이 또 3개의 축으로 나눠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 대상은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약 2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니만큼 이런 KRX가 선정한 BBIG K 뉴딜 지수, 뉴딜 ETF에 관련된 주식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가장 떨어져 있는 그런 테마를 공략하시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요. 바로 현재 게임 관련된 뉴딜스 종목들이 많이 하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상승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사모제 간접 공모 펀드라든지 다양한 공모 활성화로 자율적인 펀드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요. 앞으로도 뉴딜 펀드 관련된 그런 투자 종목들에 대한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전말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바이든 당선 시 한국 수출의 청신호가 켜진다. 특히 태양광과 배터리 수요가 늘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긍정적 요인을 보시면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에 따른 미국 경기 회복이 될 것이고 원유 수요 증가로 수출 단가가 회복될 거고 친환경 관련 품목의 특히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딜은 대체 무엇이냐 살펴보시면요. 그린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경제 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을 통한 그런 환경 개선 부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너지를 쓰는 그런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쪽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수소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 등 친환경 사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 주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잖아요. 녹색 친화적인 생활 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공공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런 그린 리모델링이 실시된다. 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린 스마트 스쿨 학교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스마트 그린 도시를 선정해서 국토 해양의 녹색 공간을 전면적으로 전환한다든지 노후 또 상하 수도관을 AI를 접목해서 앞으로도 스마트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스마트 환경, 친환경 건설 기술을 또 투자하는 이런 건설사들의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인데요.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의 도약을 꿈꾼다. 지능형 전력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나 또 수소차로 세상을 또 바꿔버리는 차량의 형태가 나오고 노후 경유차를 폐기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인데요. 바로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녹색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생물 소재 산업 등 5개 선도 분야의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6개를 구축한다. 또 스마트 그린 산단 10개소를 조성하고 이 스마트 생태 공장을 100개소를 짓고 또 클린 팩토리를 1750개를 구축한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녹색 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자본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 중에서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부분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5.8조 원으로 일자리 20.9만 개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관리 효율화에 따른 그런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주요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딜 인프라 펀드에도 그린 뉴딜 관련 투자 예시로 육상, 해상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 충전소 확충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육상, 해상,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 충전소 확충에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요. 바로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육성을 한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의 신재생 의무 비율을 상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의 설비와 보급 확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대하는 탄소 인증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할 경우에 앞으로도 전기차, 수소차의 굉장한 그런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소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런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 기지와 관련된 기업들 또 수소 충전소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를 살펴보시면요. 바로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한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형 뉴딜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정도만 언급됐지만요. 앞으로도 바이오와 지열 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시면 폐기물 쪽 관련된 내용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 그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움직임조차 세계적인 다 추세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신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게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바이오 쪽과 풍력은 아직도 더 크게 늘어날 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한국도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발생되는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쓰레기 에너지화로 쓰레기 양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그 폐기물 연료 소각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의 같은 깨끗한 안전한 에너지 위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산업은요. OCI와 하나케미칼 같은 다양한 업체들이 각각의 밸류체인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만 태양광 시장 자체가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커진 만큼 각 밸류체인 단계에서 중국 업체들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들의 과도한 증설로 인해서 국내 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다시 또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대형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발전은 규모의 경제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단독의 사업 모델 외에도요. 에너지 저장 장치, 최근에 ESS에 대한 내용 많이 나오고 있죠. 스마트 그리드, 하이브리드 발전, 에너지 관리 사업 등과 함께 연계된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유니슨 등 다양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풍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타워 부품 등 중간 제품은 중소, 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고요. 시스템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맡아서 서로 상생 공존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계는 아직 초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수소차도 넥소밖에 없죠. 그만큼 앞으로도 상용화된 수소 전기 트럭이라든지 꾸준히 버스도 나올 것 같은데 수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경제 확산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JNK라든지 국내 업체들이 수소 계질기를 개발하는 등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을 만큼 수소 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025년 정부의 그린 뉴딜이 종료되는 시점에는요, 특히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 수소 관련 원천 기술을 다소 보유하게 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리서치 센터에서는요, 바로 CS 베어링, 세종공업, 지에너 에너지 등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작된 해상풍력 발전 시장에 고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CS 베어링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부품의 연료전지 스택용 금속 분리판 공급을 곧 시작한다는 점이 굉장히 유망하다. 또 지에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강점이 있다. 이런 쪽의 지속적인 수혜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바로 6가지 종목입니다. CS 베어링, 세종공업, 현대에너지솔루션, 지에너에너지, 신성ENG, 윌링스입니다.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CS 윈드의 자회사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 풍력 베어링 업체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앞으로도 CS 베어링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국내 하만 공장을 비롯하여 베트남 쪽에도 4,000개 이상의 공장 위주로 생산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육상용 대비 베어링의 직경이 약 2배가 크고 전용 선반과 장비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해상용 베어링에 관련된 그런 설비 투자를 베트남 쪽에서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만 약 8,000개의 베어링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풍력 터빈 관련된 그런 대표 풍력 베어링 업체로서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베트남 공장 투자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2025년까지 해상풍력 글로벌 신규 설치 규모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만큼 이쪽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풍력 베어링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베트남 베어링 공장의 예상 실질적인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부분, 머플러, 컨버터 등 자동차 배기 시스템에서 국내 1위 업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수소차 부품 매출의 본격적인 성장을 전망하는 금속 분리판 공급이 시작되는 만큼요. 이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의 정의선 회장님이 2030년까지 수소차를 8만 대까지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잖아요. 이에 따라서 수소차 한 대당 필요한 금속 분리판 소요 금액이 기백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상당한 실적 기여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요, 유일하게 또 국내 수열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실 수 있겠는데요. 국내 대표 등 대기업이나 민간에서도 수열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잠실 제2롯데타워라든지 서울시 신청차 등 국내 주요 랜드마크의 시스템을 제공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린뉴딜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 예상되고 있는 이런 수열 에너지 부분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부는 이미 지난 6월 말에 그린뉴딜 대표 산업으로 이런 수열 에너지를 밝힌 만큼 수열 냉난방 시스템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대표 대기업 및 종합병원 등에서 신규 공장 건축 및 리모델링 할 경우에 이런 수열 냉난방 시스템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큰 직접적인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실적 전망으로는요, 2020년 매출액 325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좀 공사 지연이 좀 컸다. 이런 부분에 실적 부진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수주 잔고를 감안할 경우에도 상당한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수열과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대비 탁월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빠른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단축하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태양광 산업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국내 태양광 셀 모듈 시장에서 25%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고출력 모듈 공장 증설을 완료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4분기까지 미주 시장 회복은 어렵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럽이라든지 호주까지 진출해서 매출 개선이 확대될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유통망이 구축된 업체이고요. 앞으로도 미국, 유럽 그린 정책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2021년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에 턴어라운드 예상된다. 이런 부분 좋게 나오고 있고요. 클린 환경, 클린룸 및 재생에너지, 태양광셀 모듈 제조 업체입니다. 굉장히 이쪽에서는 유명한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두 사업부 실적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는 부분이 좋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드라이룸 사업도 의미 있는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연간 기준 약 500억 원대의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차전지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런 쪽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삼성 SDI 등 유명 2차전지 업체들의 공사를 진행한 만큼 추후 LG화학까지 고객사 물량 확대되면은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드라이룸 매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재생사업부 수출 실적에 영향이 있었지만 내수 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신규 투자하는 김제 공장의 캐파가 확대되면 2021년 영업이익 흑자 달성 예상되는 만큼 신성 ENG의 꾸준한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윌링스인데요. 국내 태양광 산업과 동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내 유일한 대형 인버터 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의 5G망의 구축의 수혜가 예상되는 배터리팩 사업을 또 개시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이런 PCS 제조 사업 등을 영위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부문에서 태양광 산업이야말로 가장 큰 핵심 주목인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윌링스까지 좋은 전망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태양광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태양광 인버터 등의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하반기에는 태양광 산업향 매출 상황이 상반기 배수는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윌링스에 대한 성장을 한번 기대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린 뉴딜에 관련된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포함해서 세종형 뉴딜을 전국에 알리겠다 이런 균형 발전 박람회 등을 꾸준히 열고 있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과 그린 뉴딜 사업 동맹을 맺었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추진 중인 태양광,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 자문 주선과 포괄적 지원을 통해 산업인 그린 뉴딜 수혜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런 내용 나와 있네요. 그만큼 앞으로도 이런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 관련 쪽에서도 그린 뉴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굉장히 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또 구리시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절반까지 줄이겠다. 이런 또 핵심 사업을 또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린 뉴딜 선도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연계 방안 모색을 꾸준히 나서야 한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랑 청정 에너지 부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니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기반을 비즈니스로 한 그런 전개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등 움직임에 소극적인 우리나라도 영향을 충분히 끼칠 것이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국제 통상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관련 규제와 제한이 강화될 경우에
기업의 경우 탄소 중립 등 시스템 구축과 증빙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진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일어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던 만큼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친환경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봐야 되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투머치 팟과 함께 가치주 테마 두 번째 시간,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게 투입되는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중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 쪽에 CS 베어링과 태양광의 신성 ENG, 그리고 독특한 방식을 쓰고 있는 지열과 수열을 이용한 지에넌 에너지 같은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이어서 그린 뉴딜 섹터는 많이 올라왔었지만요. 아직도 덜 오른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핵심 가치를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지금도 2025년까지 성장을 예상했을 때 충분히 가치 투자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고, 이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 관련주,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에너지, ESS, 저탄소,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